이번 리뷰는 호평이 자자한 DC의 신작 슈퍼맨입니다. 슈퍼맨은 제임스 건의 연출작으로 DC 이후의 리부트인 DCU의 첫 번째 작품입니다. 21세기 이후에 나온 슈퍼맨 영화는 총 3작품이 있었습니다. 슈퍼맨 리턴즈, 맨 오브 스틸, 그리고 지금 나온 슈퍼맨까지. 이번 영화 호평이 많은 작품입니다. 사실 개봉 후 바로 영화를 관람하고 혹시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슈퍼맨 영화 중 가장 아쉬운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슈퍼맨은 슈퍼맨으로 데뷔한 지 3년이 지나고 연인인 로이스를 만난 지 3주 후의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슈퍼맨은 보라비아의 침공을 막았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있었고 보라비아에서 온 빌런 해머에게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사방에서 슈퍼맨을 몰아치는 와중에 슈퍼맨은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크립톤의 친 부모님이 남긴 메시지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지구를 도우라는 것이 아닌 지배하라는 메시지. 과연 슈퍼맨은 어떻게 될까요? 제임스 건의 슈퍼맨 영화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슈퍼맨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면은 슈퍼맨은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물론 그 두 가지가 섞여 있긴 하지만 굳이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슈퍼맨은 사람인가 크립토닌인가? 슈퍼맨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에 있는가? 이러한 슈퍼맨의 주제의식에 대해서 두 개의 대화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영화 초반부 로이스와 같이 한 인터뷰에서 슈퍼맨은 자신은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음을 어필하죠. 자신의 행동을요. 후반부 슈퍼맨은 자신은 누구보다 인간답다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대사가 있었던 씬들이 슈퍼맨이라는 이 영화의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왜 슈퍼맨은 자신이 크립토닌이 아닌 인간임을 느꼈는지 그 변화의 과정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단순히 자기 양부모님의 한마디 때문이라면 영화 내내 양부모님과 친부모님 간의 서사를 쌓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전혀 쌓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앞에서 자막으로 설명 몇 줄로 충분히 쌓을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느낍니다. 애초에 그 자막도 효과적으로 영화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슈퍼맨의 첫 패배에 대한 것은 무심하게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슈퍼맨이 자신이 누구보다 인간답다고 말할 때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하고 항상 아침마다 오늘 하루를 고민한다는 비유를 하면서요. 여기서 되게 웃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슈퍼맨은 누구보다 인간답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실수를 한다고요. 하지만 영화 내내 슈퍼맨은 틀린 선택을 한 적이 없죠. 그리고 슈퍼맨은 애초에 자신이 생각하던 선을 행하고 있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슈퍼맨이 보라비아에서 실수를 했었어야 합니다만 결국 마무리까지 슈퍼맨의 행동을 옳았다고 영화 자체가 주장해버립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애초에 성장할 건덕지가 없는 인물이 마지막에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이야기 틀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 곳곳에서 물이 새버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건 감독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로 유명한 감독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많은 작품을 챙겨봤었습니다. 제가 본 제임스 건 감독의 작품들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죠. 많은 캐릭터들과 많은 대사들. 사실 이러한 특징들은 자칭 잘못하면 이야기를 산만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만 제임스 건의 작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전체적인 하나의 목표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에서는 오브라는 것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스타피쉬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러한 특징들이 장점이 되었습니다만 이번 작품은 아닙니다. 가장 큰 틀의 이야기가 부실하다 보니 영화 자체가 산만하고 무엇 하나 깊게 다루지 않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즉 개연성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특히나 대사로 떼어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작법서에서 항상 등장하는 규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 그 인물의 대사로 개연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면 어느 정도 관객들이 개연성에 대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슈퍼맨 영화에서는 주구장창 사용합니다. 자동 응답기처럼 거의 툭 치면 주저리주저리 다 말해버리는 수준이죠. 거기다가 흐름을 끊는 듯한 컷 편집은 사실 좀 짜증이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 컷들은 유머를 위해 넣었다고 느껴집니다만 입꼬리 하나도 올라가지 않는 게 유머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조연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중요해 보이는 것처럼 연출하지만 아무런 역할이 없는 것을 맥거핀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 슈퍼맨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자면 쇼츠를 여러 번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가 아닌 다양한 이야기를 빠르게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장점들도 많습니다. 영화 내에서 액션씬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서로 상호작용되는 부분이나 카메라 앵글을 중심으로 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는 CG팀들의 고생이 엿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CG도 훌륭했고요. 다만
과연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영상화가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와서 제작한 슈퍼맨 영화를 만든 감독들은 한참 잘 나가던 감독들이었죠. 유주얼 서스펙트 엑스맨 시리즈로 주가를 올리던 브라이언 싱어가 맡아서 다양한 위기를 한 번에 겪게 만드는 설정이나 아기 때의 슈퍼맨이 아닌 그 이후의 시점에서 전개하는 것을 보여주는 등 좋은 시도들을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재미없는 영화 슈퍼맨 리턴즈, 새벽의 저주, 300, 왓츠맨을 연출해서 비주얼 하나만큼은 탑티어를 찍던 잭 스나이더 감독이 맡아서 슈퍼맨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액션씬을 비주얼적으로 잘 연출했으나 슈퍼맨 자체를 신화처럼 연출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웠던 맨 오브 스틸. 물론 이 신화처럼 표현한 것이 마지막에 화려하게 고꾸라진 것에 한몫했죠. 당대 잘 나가던 감독들도 실패한 캐릭터를 제임스 건은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봤지만 결국 제임스 건도 살리지 못했다고 느껴져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제임스 건이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는 제임스 건의 자가복제 같은 멍청하지만 따뜻한 인간적인 캐릭터를 끌고 와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섞으려다가 엎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임스 건 작품의 영화 중 가장 최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영화의 호평이 너무 많아서 놀라긴 했습니다만 호평 중에 가장 많이 들리던 것 중 하나는 원작 팬들은 좋아한다라는 뉘앙스의 호평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많이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슈퍼맨 원작 팬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